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오늘 2월 20일이네요. 어제 저희 조합의 비례율에 예상하는 내용을 담아서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좀 반가운 소식을 받았어요. 지난 8월에 경찰에다 고소했던 내용이 오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하네요. 총 수사하는 건이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로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뭐 일반인이 고소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송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하는 내용은 그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는 고소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저한테 무고죄로 하면 저도 크게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어제 보내드린 소식지는 그냥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조합에서 2월 초에 소식지를 보냈죠.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28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총괄하는 건데 우리 조합의 비례율,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좀 부탁드리는 이런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합 답변족 핵심 내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27년 입주 약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24년 1월 중순에 배포된 그 요구 편지예요. 그래서 장용호 조합장님, 양미영 이사님, 나는 누군지 말하지부터 미안하다. 그런데 비대위가 29년에 되어서야 입주할 거라는데 이 정말 화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27년에는 조합원들이 입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들을 믿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7년 입주에 대한 약속을 구정 전에 꼭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의 답변이 왔죠. 이 조합 답변 내용에 이제 신림이구역 재개발 소식지 해가지고 아마 1월 말에 붙였나 봐요. 그래서 그 구정 전인 2월 5일, 6일 이때쯤 저희가 배달이 됐는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25년의 일정 예정이 25년 초 시공사 현장 투입해서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년 6월까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비대위의 사업 방해 및 민원이 많을 경우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될 거라는 얘기를 인정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민원은 동마아파트하고 태흥아파트 민원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연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년 상반기 착공료 이런 그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27년 입주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조합이. 그리고 착공 입주 전의 핵심의 원인은 사실은 2018년부터 준비했어야 하는 하천공사 준비를 작년에 겨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 저걸 이제 설계를 다 마쳤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저 새로운 하천을 만들고 기존 하천을 철거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냐,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한 조합이 사실은 이렇게 착공 지연에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고, 사실은 그 책임의 한도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방해 민원을 언급한 것은 더 늘어간 예정 통지고요. 결국 잘해야 2029년에 입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합의 비례율에 대해서 예측해 봤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조합의 현재 상태의 비례율은 약 40% 혹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이게 기준은 100%입니다. 이 100% 높으면 좋고 낮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비례율은 100%가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게 한없이 높아지면 그부 이익이 되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100% 정도에 맞추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계산 서식을 보면 일단 조합원들의 재산 총액, 우리 조합은 2천억이에요. 그거를 분모로 넣고 그 분에 분자로 그 총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상가 분양, 임대주택 매각 요 부분은 제가 보낸 소식지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포함한 금액으로서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 이를 매각한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조합의 일반 분양은 대략 2,300만 원, 평당 2,300만 원도 했었는데 사실 그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현 상태랑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3구역이 얼마 전에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3,200만 원 정도는 하는 게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분양 금액을 3,200만 원으로 해서 일반 분양가 예상해서 반영한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그래서 9천억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이 총 수입에서 사업비, 공사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도 OS 돌아다니는 비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 또 뭘까요? 조합원들 월급, 그 성림 아파트 대여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이 사업비인데요. 이게 약 8,2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천억이 분모고 2천억 분에 9천억 빼기 8천이니까 800억이죠. 그러면 2천억 분에 800억 여기 나옵니다. 2천억 분에 8천이 800억에 곱하기 100 하면은 40% 나옵니다.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네요. 관리 처분할 때 우리 조합의 예상 사업비는 5,670억이었습니다. 근데 설계 변경하고 사업이 지연됐죠. 그 다음에 철거비 인상됐죠. 공사비 인상 등을 반영해 보면 사업비 총액이 최소한입니다. 8,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재산 총액이죠. 이 재산 총액은 2천억이라는데 실질적으로는 2,050억이에요. 이미 2018년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 총액은 2,500억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낮은 금액이 낮게 평가했어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그래서 결국은 40%가 나오는 건데 비례율은 기본이 100%입니다. 100%라는 의미는 조합원 재산이 5억으로 평가가 된 경우 5억의 100% 그러니까 그 5억을 다 인정해주고 그 금액만큼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의 경우 84A가 5억 3천인데 5억 3천을 분양을 받는데 내 재산이 5억짜리다. 그러면 이 5억짜리 부동산을 주고 3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례율이 40%가 된다면 조합원 재산 5억의 40%는 2억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억이 부족하잖아요. 좀 전에 그 경우라면 3억만큼을 후원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3억 3천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천만 원만 냈어야 되는 사람이 3억 3천을 추가 분담금을 해서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율 40%는 사실 전국 최악의 수치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비례율이 이렇게 낮은 데 있는지 찾아봤는데 솔직히 못 찾았어요. 이런 데 없습니다. 참고로 방배 5구역의 비례율은 24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위 계산의 결과는 모두 현재 확인이 가능한 변동 수치를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제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수치를 조작해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준다면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모든 거를 조합에서는 지금 저를 관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저를 고소 고발합니다.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거의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게 때문에 자신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례율에 대해서 장영우 씨나 양미경 씨 측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합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두 명도 좋고 그렇게 모아놓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제 계산에 틀림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비례율이 40%가 되면 조합원인 내가 부담할 금액의 변동은 어떻게 되냐? 이 결국은 현금 납부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건 결국 내 재산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도둑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합이 가장 큰 그 연립주택이 주택이라고 쓰는 게 해바라기 주택인데
소형이 70 몇 세대고 대형이 아마 20 몇 세대에서 1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중에 70 몇 세대를 차지하는 그 소형 그 빌라가 1억 7,300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1억 7,3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은 사람이 84A 33평형이죠.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기존에 3억 5,700만 원만 냈으면 됐어요. 왜냐면 5억 3천 중에 1억 7,300은 부동산으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재산을 40%밖에 인정하니까 6,9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4억 6,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보다 1억 4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결국 해바라기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400만 원씩 뺏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에 이제 우일 빌라 있죠. 우일 빌라가 제법 평형수가 커서 감정평가액이 좀 큽니다. 물론 우일 빌라 소유주들도 이거 엄청 불만이에요. 왜 내 빌라가 3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냐라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신 분이 84L을 시청하면 과거에는 2억 3,500만 원만 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재산 평가가 1억 1,8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4억 1,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7,700만 원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이 중형주택이라고 제가 예를 든 이분 실제로 계십니다. 300번대 집원인데 7억 7,700만 원 인정을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5억 3천을 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2억 4,7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례율이 40%가 되니까 이 7억 7천이 3억 1천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기는커녕 2억 2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일 심각한 분이 이게 부동산 가치가 높으신 분이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형 토지 한 분을 드는데 실제로 있어요. 27억 5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억 거의 26억에 육박하는 돈을 환급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7억에 40%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분은 33평 하나 받고 5억 5천만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5억 5천 받으면 27억짜리 토지가 다 뺏기는 겁니다. 사실 27억짜리 토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400평이 넘습니다. 400평이 넘는데 27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불화 같은 경우에는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불화를 받으면 사실은 이 금액만큼을 정부에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돈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낸 돈을 인정을 4천만 원이나 8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낸 돈만큼을 다 지금 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비로 다 주는 겁니다. 뺏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표는 여기 이제 제가 실제 경험하게 될 금액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이 두 번째 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7억 7천 돌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야 되는 사람. 토지 불화를 받는 분은 현금을 정부에 냈으나 그 현금은 도둑맞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여기 비례율 은이라고 제가 소식제는 오타를 했어요. 비례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예상되는 건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0%라는 말도 안 되는 비례율은 조합 입장에서도 그대로 공개하지 못해요. 이게 어떠냐면 조금 있으면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를 새로 받게 될 거예요. 변경된 거를. 그때 비례율 새로 책정하게 될 겁니다. 그 비례율 새로 책정하게 될 때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비례율 40% 그냥 할 수 없어서 어떻게 꼼수를 쓸 건데요. 조합원 분양가를 현재 우리가 조합원들이 25평 같은 경우는 4억 3천, 33평 같으면 5억 3천, 38평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각각 1억씩 인상을 한다 치자고요. 25평이 5억 3천, 33평이 6억 3천, 38평이 6억 9천 이렇게 할 경우 총 조합원 분양세가 740세대인데 1억씩 됩니다. 그러면 740억이 증가해요. 총 수입이 740 증가하면 비례율은 40%에서 78%로 증가합니다. 예, 1억씩만 올려도 이렇게 78%니까 요대로 조합원 분양가를 아마 높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이런 계산으로 이제 역으로 참고로 해본 건데 조합원 분양 1세대당 1억 6천만 원씩 올리면 비례율은 100%로 돌아갑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1억 6천씩 그냥 뺏을래 비례율로, 아니면은 1억 6천 그냥 돈을 더 받을래, 이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우리 조합은 여러 가지가 다 쓸데없는 사업비가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안 해야 될 거 2번씩 떼고, 그 다음에 철거비 2배 올려주는 미친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조합 올려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총회에서 투표를 모르고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쓸데없는 사업비 지출은 모두 조합원이 부담해야 됩니다. 1억이든 1억 6천이든. 나중에 이게 2억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가재울 사고요. 이게 JTBC에서 나와가지고 심각하게 문제 삼았던 동네예요. 이것 때문에 재개발 백서라는 책까지 현직 경찰관이 만들어서 놓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고, 어느 대통령 가족이죠. 거기 서 무슨 변호사가 여기 연루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 조합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가재울 사고의 비례율 82%로 추락했답니다. 근데 사실상 비례율은 60%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합,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조합은 사실상 비례율은 40%예요. 근데 1억씩 올리면 78%로 변하죠.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가재율은 60%예요. 사실상 비례율이. 우리는 40%입니다. 지금 누가 더 심각한 건가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마침 어제 부산 재개발 소식인데요. 내일신문이라는 데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2월 19일 나오죠. 보면은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해임이 됐답니다. 조합장이. 그런데 내용이 조합원들은 150%가 넘을 줄 알았대요. 비례율이. 그런데 지난해 12월, 몇 개월 전이죠. 104%까지 낮춰서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자 조합원들이 반발한 거예요. 야, 104%가 말이 되냐.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해임이 됐어요. 참 훌륭한 조합원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요. 우편 편지 봉투에 대봉투에다가 총회 소집 요구서하고 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겉봉투를 집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심각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하천 문제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합을 깜깜이로 운영하고 이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여야 합니다. 법은 이 문제를 조합원들의 뜻을 해결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도정법에. 하지만 조합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그게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법차를 위한 총회 소집 요구서가 이미 제수 중에 126장, 126명의 조합원들이 저한테 작성해서 주셨어요. 이제 25장만 더 있으면 조합원 모두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임 총회와는 이건 다른 방식입니다. 뭐냐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법원이나 혹은 그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불법 집행이 아니니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을 없애고 시작하는 겁니다. 조합은 이미 27년도 입주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10년째 조합원들의 귀를 막으며 2014년부터 했어요. 장영호 조합장, 양미경 총무가 10년째 조합원들의 귀를 막으며 기만하고 있는 조합장 등의 거짓말을 이제 의심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작성해 주신 126분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용기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썼고 총회 소급이 줘서 이렇게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게 지장단이 빨간색 돼 있죠. 그리고 총회 소집 요구서, 요구서의 이제 작성 요령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서면을 받으시면 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저희는 150명 이상의 요구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장의 작성 방식에다 제가 이제 지장도 찍고, 여기 지장 날이나 되니까 꼭 지장 찍어야 돼요. 도장 안 되고 인감 도장, 인감 첨부도 필요 없습니다. 꼭 지장 찍어야 돼요. 저희 조합의 정관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쓰고 생년월일, 소유 집원, 연락처, 이렇게. 혹시나 소유 집원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거를 저 공란으로 주셔서 저한테 작성을 이 부분만큼은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아울러 작성하신 후에는 이 제 전화번호인데요. 010-3011-7934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랑 약속을 해서 어느 지점에 넣을 테니까 가져가라 하는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우편 봉투에 요 주소 찍혀 있거든요. 여기로 송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우편 봉투에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표를 저희가 부착해서 보내드렸는데 우표를 부착해서 못 보내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락돼서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반환 비용이나 등을 부담할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곧 이제 총회에 착수할 건데요. 그 총회에서 엉뚱한 문제로 해서 또 많은 비용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